안녕, 베트남 경제TV 오대리야. 오늘은 내가 이 홍콩 마카오 여행을 갔다 온 지는 조금 된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해서 내가 느꼈던 점, 그리고 내가 여행을 왜 다니는지, 그리고 특히 보면서 우리나라 부산 문영금융단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됐어. 솔직히 부산에 문영금융단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 그걸 보면서 좀 이 홍콩 마카오 여행을 통해서 좀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우선 내가 여행을 하면서 찍었던 동영상에 대해서 짧게 보자고. 여기가 홍콩과 마카오거든. 굉장히 좀 괜찮더라고. 정말 좀 나는 여행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 날씨가 좀 더워서 그렇지. 정말 아름다운 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 나는 그 왜 이 부산 문현단지를 이 홍콩과 마카오에서 미래를 찾았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금융에 대한 규제 때문에 많은 외국계 은행들 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철수를 하고 있어. 그리고 부산 문영 금융단지에 대한 존재감 자체가 별로 없어.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아마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 거야. 그렇지만 난 대한민국 경제가 잘 가기 위해선 이 서울과 절대 지금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지, 부산이. 이 서울, 부산의 이 양대축이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해. 특히 인구 분산과 부동산 분산을 위해서도 부산에도 메인적인 도시, 항구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의 신사업적인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을 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막말로 베트남만 봐도 하노이와 호치민이 딱 명확하단 말이야.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부산이 많이 죽고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알고 있지. 이 인구가 감소하는데 최대 피해를 볼 걸로 예상하는 도시가 부산이야. 이 인구 감소, 특히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그건 내가 다른 자료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자유를 듣고 일정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식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어. 이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왜 여행을 하는지, 그로 인해 내가 뭘 또 깨달았는지를 한번 공유하고 싶어서 이걸 촬영하게 됐는데, 우선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장 큰 건 보상심리야. 내가 얘기했지만 난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어. 그렇지만 난 굉장히 대기업을 가고 싶었고,
뭐 내 선배들 중에 운으로 취업을 잘한 사람도 있고 준비를 해서 잘 안 된 분들도 있어. 근데 내가 선배들을 지켜보면서 딱 하나 느꼈어. 확실한 건 열심히 진짜 노력을 해서 템퍼러리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한 선배들이 결국 장기전에서도 이기더라. 결국 장기전에서도. 그러니까 내 선배들 중에 운 좋게 대기업에 간 선배들도 있었거든. 근데 그 선배들이 지금 거의 다 비실비실 거리고 있고 조금 취업을 못했었어도 장기전으로 봤을 때 정말 다들 잘 됐어. 지금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나 역시도 그거를 보고 학생 때 느낀 게 있었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했고 어떻게 보면 또 입사를 하면서 이 재테크 자본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0대 자체가 통으로 좀 추억이 별로 많지가 않아 개인적으로. 그래도 다행인 거 그때 구축해놓은 파이프라인과 능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갖춰지고 지금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당금질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때에 비하면 훨씬 여유가 있어. 특히 금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열심히 일과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놀 때는 좀 제대로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더 젊었을 때 더 많은 추억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친구들이랑 이렇게 여행을 한 번씩 가는데 가면 정말 이렇게 호캉스도 내가 무슨 경제만 하진 않아. 호캉스도 즐기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수영도 하고 정말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제대로 쉬고 와. 제대로 쉬고 오는데 또 인젠 내가 여행을 좋아하는 특히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나 해외여행이 절대 낭비라 생각하지 않아. 그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사실 북한 경제가 안 좋은 이유는 자꾸 자력갱생을 외치기 때문이야. 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 혼자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이 베트남 경제 전문가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한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런 맞물리는 부분에서 결국은 페이퍼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접 눈으로 가서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외여행을 또 좋아하고 내 결국 자본 파이프라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선 내가 주주로서 감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공시 하나 띄우는 건 쉬워. 무슨 MOU 하나 맺어놓고 MOU는 법적 효력이 없거든. MOU 하나 그냥 딱 맺어놓고 시행 안 하고 그냥 재료 튀기고 그러면 되는데 진짜로 공부하는 사람, 진짜로 일하는 사람은 현지에 가보면 냄새가 달라. 대화를 해보면 깊이도 달라. 그러한 부분에서 나는 내가 주주로서 감사 역할을 하기 위해 여행에 가면 혹시 내가 투자하는 회사가 있나 없나 찾아보고 그런 게 없으면 뭐 내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메일도 보내. 진출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 그리고 이 한국과 베트남 기업의 글로벌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내가 예전에 다른 편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내가 미국에 갔을 때 월드스타 B 그리고 원더걸스 내가 미국 유학할 때 우리나라에서 월드스타라 그랬는데 아무도 몰랐거든. 난 그때부터 좀 어떻게 보면 언론에 대한 좀 뭐 누군가는 알았겠지. 언제 한번 행사는 했었겠지. 그렇지만 난 직접 눈으로 확인을 좀 하려고 하고 내가 분석하려고 어떤 의도로 작성이 됐는지를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정말 글로벌화가 된 기업이 어떤 데인가를 좀 많이 보려고 해. 그 중에 내가 인상이 남았던 회사가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중에 하나가 비엣젯이었어. 이게 사실 지금 베트남 항공시장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호재 유수도 많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다룰 거고 그래서 나도 항공주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비엣젯을 어떤 데를 투자해야 되나 다들 장점이 있거든. 이번에 새로 나온 벤부 항공도 장점이 있고 비남 에어라인도 장점이 있고 뭐 거기 상장 안 돼 있지만 비엣젯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예전에도 이 CEO가 여성분이신데 유학파시고 이제 굉장히 성공하셨지. 베트남에 와서 우선 그 비키니 쇼로 이슈가 됐었잖아. 처음에 비엣젯이 굉장히 마케팅을 나는 공격적으로 잘했다 생각하고 내가 홍콩에 가가지고 큰 전광판에 내가 사진 못 찍었는데 이 비엣젯 광고가 있는 걸 보고 사실 베트남 회사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트남 증시가 예상보다는 느린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하거든. 그렇지만 비엣젯은 우리나라도 지하철 광고 많이 하잖아. 비엣젯 타임 하면서 물론 서비스적인 부분이 문제가 많고 뭐 이런 단점들이 있고 이미지적으로 너무 저가 이미지가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나는 공격적이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이런 좀 임프레시브했어 가가지고. 그래서 봤더니 지금 52주 최고가가 지금 최근에 베트남 증시가 거의 1000포인트 넘길랑 말랑 하고 있지. 내 말대로 얘기했잖아. 1000포인트 7%될 거라고. 1000포인트 넘기고 그러면서 지금 13만 3천 동 정도 하고 있네. 한때 증시가 이번 상반기 때 조정을 받은 것 치고 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생각하고 뭐 EPS가 뭐 아주
좋다라고 나는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업의 가치는 난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52주 최저가가 10만 동 정도 했었네. 그리고 이 자본화 비율이 한 7만 2천 동 정도 이거를 그 7만 2천 동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알지 못했던 회사인데 좀 생각보다 이런 제품 그리고 알지 못했던 회사들을 보려고 가는 것도 있거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특징도 보고 실제 어떤지를 좀 보려고 가는 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봤던 게 이 제품이야. 나는 처음에 여기 이제 샵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처음에 과자와 우유인 줄 알고 한번 들어봤는데 왜냐면 한글이 있으니까 좀 봤지 주목해서 내가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이게 그래도 한국계 나름 여성분들한테 인기 있는 이런 화장품 제품인 것 같더라고. 나는 처음 봤었는데 이거 보니까 한글이 있어서 좀 주목을 했고 디자인이 너무 이쁘잖아. 참신하고 특히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이제 재테크화를 하냐 그걸 보여주면 나는 이런 게 딱 있고 나면은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회사가 만들었고 왜냐면 내가 모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보통 여행을 끝나면 조사를 해. 왜냐면은 나는 이게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라 생각을 해. 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 납품을 하고 있고, 납품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메데라는 건 결국 이 POG라 그러죠. 이 POG라는 게 나는 점유율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 그럼 내가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점유율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숨겨진 가치가 있는, 정말 일하는 회사다. 포장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 항상 포장한 데를 조심해야 하잖아. 내가 찾아봤더니 이거를 납품하고 유통하는데 그레이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더라고. 거기서 이제 이 보니까 화장품이랑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제조, 수입, 수출하는 전문 회사고 종업원이 한 75명 정도 있고 이런 알짱 회사들이 있어. 보면 매출이 75명에서 한 1억 정도 하니까 거의 부당한 이 한 6억 좀 5억 6억 정도 한다 생각하면 되겠네. 그리고 뭐 이런 회사가 있고 이런 회사는 언젠가는 뭐 상장의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기억을 좋은 회사다. 기억은 우선하고 있는 거야.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잖아. 내가 그럼 생활이 안 돼. CN텍 그리고 여기가 제조회사인데 얘가 이제 보통 OEM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방식이더라고. 그 회사를 봤더니 이 회사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수출을 하고 반응이 좋겠지. 그리고 블로그를 봤더니 또 많은 여성분들이 찾으시는 제품이고 이쁘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이런 회사들이 결국 이런 상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여행을 하면서 알지 못했던 회사 당연히 있지. 그것도 배우고 와. 우선은 이 서클K는 내가 알고 있었어. 왜냐면 베트남에 많거든. 난 사실 베트남 회사인 줄 알았어.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도 못 봤던 것 같아. 왜냐면 미국은 보통 편의점이 알겠지만 이 가스 스테이션 이 거기에 이제 많이 붙어 있거든. 가스 스테이션에. 그리고 동네에 이런 데가 많아가지고 좀 브랜드에 대해서 난 별로 신경을 그 당시엔 안 썼는데 이제 어쨌든 이 회사가 나는 이 미국 회사라는 걸 알게 됐어. 내가 홍콩 마카오 여행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었겠지. 여행을 하면서 이 회사가 15개국 10,00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구나. 이게 베트남 회사는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사 이 회사를 나는 사실 처음 봤는데 이 홍콩을 다니다 보니까 이런 전광판에 이 사사 광고가 정말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난 이런 데가 있으면 꼭 들어가 보거든. 어떤 제품이 다른지. 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것까진 얘기는 안 할 거고 보니까 여기가 이 중국 회사더라고. 중국 유통회사고 보니까 40스퀘어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서 78년도에 이렇게 성장을 했고 지금 베이스먼트가 중국이랑 홍콩에서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180개가 넘는 인터내셔널 이 브랜드가 있는 그룹이다. 그러면 내가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 여기에 납품을 했냐 안 했냐가 결국은 중국 시장이랑 홍콩 시장에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느냐를 의 지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어떠한 기사, 공시가 나올 때 워낙 거짓말 치는 공시가 많으니까 이런 공시에 참고를 하는 거지. 왜냐면 무슨 MOU 맺었다. MOU는 그 의미가 별로 크게 없어. 정말 공급하고 납품하는 게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우리나라 부산도 홍콩, 마카오처럼 이런 아시아 금융 중심지가 난 될 수 있다 생각을 해. 왜냐면 정말 지금 우리나라 부산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이 부산을 중심으로 나는 이런 문형 금융단지에 스타트업들도 많이 입주를 시키고, 그리고 이런 부울경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기존의 산업구조, 제조업도 당연히 살려야겠지만 살리기 위한 많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부울경 중심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제조업과 혁신기업, 4차 산업 기업들이 많아져서 이 기업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이런 부산의 글로벌 증시 중 하나의 대표 지수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어떻게 보면 벤처 코스닥처럼, 코스닥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낮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지수 같은 느낌이지. 그렇다고 해서 코넥스 같은 느낌은 아니야. 혁신 지수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러한 발전을 할 수 있는 도시. 그러면서 한국과의 시너지를 볼 수 있는 정말 홍콩, 마카오와 같은 그런 도시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어.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규제가 아닌. 그렇기 때문에 홍콩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거, 영국보다 더 자본주의적이다는 얘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뭐 나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런 다문화의 찬반 논의가 너무 많잖아. 하지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내가 보기엔 정말 좋은 방법은, 내가 김해공항으로 가끔 들어오거든. 가끔 김해공항으로 입국을 많이 하는데 들어오면 난 진짜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런 홍콩과 마카오에도 외국인이 진짜 많더라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과는 직업이 좀 다르지. 이런 금융산업이 사라지고 스타트업 산업이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글로벌 외국인과 협력을 해야 돼. 우리도 친구들끼리 협력을 해야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이렇게 시너지가 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짝 벌어서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닌 이러한 지식 기반의 스타트업을 하기 위한 생태계가 마련이 되고 벤처 생태계가 마련이 돼서 이러한 외국인들이 홍콩처럼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부산은 금융을 문현단지 중심으로 이런 혁신 지수, 혁신 상장 지수의 대표, 아시아 스타트업 대표 지수가 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하고, 결국 그건 난 의지와 자유의 중요성이라 생각을 해. 자꾸 규제하고 그러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믿고 인센티브 제도를 확실하게 하고,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쳐내기도 하고, 혁신의 가능성이 있다면 객관적 지표, 객관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그거를 개인이 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구조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게 부산이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야. 고마워.